만약 당신이 무시당하거나 답장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밀려난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유혹의 게임을 규칙 없이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그 규칙, 그 비결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남자들이 감정에 휩싸이는 세상에서 극소수만이 터득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전략적인 유혹의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마음이 아닌 권력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키아벨리조차 여성의 마음을 정복하고 조종하고 지배하기 위해 사용했을 법한 어두운 심리를 파헤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남자는 단 한마디도 하기 전에 이미 유혹의 게임에서 이길지 질지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여자가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몸짓 리듬 에너지, 그리고 그가 공간에 들어오는 방식에서 심오한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감정에 따라 행동합니다. 유혹에 성공하는 소수의 남자는 전략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매력의 가능성을 파괴하는 첫 번째 실수입니다. 감정은 충동적인 행동, 불필요한 말, 과도한 표현을 부추깁니다. 반면 전략은 마치 체스판처럼 모든 단계를 치밀하게 계획하며 목표는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내레이터 감정적인 남자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행동합니다. 그는 호감을 사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며 받아들여지고 싶어 합니다. 그가 그녀에게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 허락을 구하는 듯한 미소, 감히 묻지 못하는 눈빛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남자는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도 마음을 열어 너무 일찍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의 의도를 너무 빨리 드러내고 그 절박한 투명함 속에서 가장 지켜야 할 것, 즉 자신의 힘을 잃습니다. 유혹은 성급한 항복이 아니라 계산된 통제 행위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내레이터 반면 전략적인 남자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감정이나 즉각적인 욕망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공간에 들어서면 먼저 관찰합니다. 그는 여자의 행동 움직임, 주변 환경의 자극에 대한 반응을 관찰합니다. 그는 정보가 곧 힘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유혹은 충동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펼쳐지는 지도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정적 반응을 얻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위치를 구축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그의 관심은 절박하지 않고 선택적입니다. 그의 말은 많지 않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할 때 그는 호감을 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화자를 보면 전략이 승리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감정은 단순합니다. 감정은 통제력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전략은 통제력을 되찾습니다. 남자가 감정에 휩쓸리는 순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패턴을 해석하고 적절한 순간을 선택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유혹은 감정의 강렬함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성을 보상합니다. 여자는 깊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도구로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감정을 그저 끌고 가는 엔진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감정은 당신을 진솔하게 만들지만 전략은 당신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듭니다. 내레이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감정적인 남자는 즉각 반응합니다. 여자가 무슨 말을 하면 그는 바로 대답합니다. 여자가 물러서면 그는 쫓아갑니다. 여자가 관심을 보이면 그는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그의 행동은 예측 가능하고 예측 가능성은 결코 유혹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전략적인 남자는 속도를 조절합니다. 관심을 받을 때 서두르지 않고 무시당할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침착함이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자는 침착함을 내면의 강인함으로 해석하고 그 강인함이 호기심과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전략을 통해 그는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자가 느끼는 감정까지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레이터 남자가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멈추면 여자를 목표로 삼는 대신 심리적인 영역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은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침묵은 질문을 던지며 몸짓은 자신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유혹은 여자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먼저 다가오도록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성이 끌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을 구축하는 기술입니다. 남자가 여성을 쫓아다녀서가 아니라 그가 만들어낸 역동적인 분위기가 여성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남자는 도망치고 전략적인 남자는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절대적인 냉담함이 아니라 감정 지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적인 남자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단지 감정이 게임의 구조를 파괴하지 않도록 할 뿐입니다. 그는 의존적이지 않으면서 관심을 보여야 할 때, 침묵으로 긴장감을 조성해야 할 때, 권력을 잃지 않으면서 기회를 열어줄 계산된 취약성을 보여줘야 할 때를 압니다. 전략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절제는 매력적인 존재감을 구축하는 토대가 됩니다. 남자가 자신의 내면 세계를 다스릴 때 그는 상호작용의 리듬 또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레이터 이렇게 빛나는 순간 유혹은 혼돈이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 변모합니다. 모든 행동에 목적이 있고 선택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흥미롭고 가장 견고하며 가장 도전적인 선택지가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 말입니다. 감정적인 남자는 다른 남자들과 경쟁합니다. 전략적인 남자는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소수의 여성만이 경험해 본 적 없는 강력한 특별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희소한 것이 유혹하고 계산된 것이 오래 지속되며 정복하려 하지 않고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힘을 발휘합니다. 내레이터 불이 바로 여기서 다음 원칙으로 가는 문이 열립니다. 남자가 유혹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힘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 쉽게 읽히지 않는 것, 그림자 속에 감춰진 본질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그 계산된 신비로움이 바로 다음 부분에서 여러분이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불확실성을 능숙하게 다루는 남자가 왜 가장 매력적인 남자가 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유혹에는 욕망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힘, 논리와 언어를 초월하는 충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힘 중에서 인간의 마음을 언제나 확고하게 지배해 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추구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위험한 마키아벨리적 원칙이 등장합니다. 여자가 당신을 완전히 파악했다고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키아벨리를 떠올려 보세요. 감정을 너무 빨리 드러내는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권력을 잃게 됩니다. 여자는 다른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쉽게 얻는 것을 원하지 않고 저항 없이 얻는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사로잡는 것은 그림자 숨겨진 것, 얽혀 있는 것입니다. 신비로움은 우연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미스터리는 매우 정교한 무기라서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평범한 남자를 매력적이고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잊을 수 없는 인물로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내레이터 미스터리의 진정한 매력은 절대적인 침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숨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키아벨리가 옹호했을 법한 진정한 미스터리는 정보를 계산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연결될 만큼만 드러내되 예측 가능할 만큼은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를 당신의 세계로 초대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문을 한꺼번에 열어젖히는 것은 안 됩니다. 닫혀있는 모든 문은 필연적으로 그녀가 답을 원하는 질문이 됩니다. 마키아벨리의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미스터리가 진지한 표정을 짓고 말을 아끼고 쿨한 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미스터리가 아니라 미성숙함입니다.
진정한 미스터리는 의도를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 드러낼지, 언제, 그리고 왜 드러낼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성격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강렬하게 쓰인 장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결코 결말을 미리 드러내지 않는 책과 같아야 합니다. 내레이터 첫 만남에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대신 단편적인 정보와 계산된 침묵을 활용하는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그녀가 그의 과거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명확하게 대답하지만 항상 미완의 단서, 더 알고 싶어지는 불완전한 세부 사항을 남겨둡니다. 그는 확신에 차서 말하지만 결코 이해받고 싶어 안다라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남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제하기 때문에 힘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통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통제합니다. 마키아벨리 보세요.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여성도 흥분을 추구하며 흥분은 대조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부분적으로는 접근 가능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불가사의할 때 그녀의 마음속 원초적인 메커니즘, 즉 호기심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일단 불붙은 호기심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더 알고 싶어하고 당신의 침묵을 해석하고 싶어하고 당신의 몸짓을 관찰하고 싶어하고 당신이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을 이해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드러내는 남자는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니라 정적인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신비에 쌓인 남자는 그녀가 갈망하는 풍경이 됩니다. 탐험하세요. 내레이터 신비로움은 당신의 행동에서도 드러납니다. 당신은 계획을 미리 발표하지 않고 실행합니다. 당신은 감정을 설명하지 않고 다스립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정확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충동을 제어하는 이러한 능력이 당신의 존재를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그녀는 당신에게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고 바로 그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당신을 생각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예측 가능성이 욕망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너무 쉽게 다가오고 너무 분명하고 너무 헌신적이면 여자는 매력을 불러일으키는 불확실성의 불꽃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로움은 일시적인 변덕이 아닙니다. 모든 유혹에 필요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일부는 이해하지만 당신을 움직이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느낌을 주어야 합니다. 내레이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드러납니다. 당신의 신비로움을 불안감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불안정한 남자는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두려워 숨습니다. 강한 남자는 자신의 본질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절제합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마키아벨리적인 신비는 의도적이고 세련되며 감정 조절을 통해 구축됩니다. 여자는 당신이 약함 때문에 무언가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강함 때문에 드러내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느낍니다. 마키아벨리는 드러낼 것을 통제하면 여자의 감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노출을 제한할수록 여자의 감정적 투자는 증가하고 여자가 투자하게 되면 이미 절반은 이긴 것입니다. 내레이터, 바로 이러한 감정적 대조 보이는 것과 숨겨진 것, 접근 가능한 것과 불가사의한 것 사이의 긴장감이 마키아벨리적 유혹의 다음 원칙으로 이어집니다. 핵심은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남자는 유혹이란 상대를 기쁘게 하고 자신이 선하고 신뢰할 만하며 배려심이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실패의 근원입니다. 상대를 기쁘게 하려 애쓰다 보면 스스로를 낮추게 되고 스스로를 낮추면 힘을 잃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은 옳은 것이 아니라 충격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유혹은 정치와 마찬가지로 부드러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조로 이기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너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너무 헌신적이고 너무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남자를 친숙한 대상으로 여기게 되고 완전히 익숙한 것은 매력을 잃습니다. 욕망은 절대적인 안정감이 아니라 미묘한 긴장감에서 비롯됩니다. 핵심은 완벽한 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반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남자, 항상 곁에 있는 남자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타나고 의도적으로 사라지는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혹의 기술에서 예측 가능성은 욕망의 죽음입니다. 감정적 대조는 유혹하는 사람과 의존하는 사람을 구분짓는 전략입니다. 그것이 바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여성의 마음을 움직이며 모든 몸짓, 모든 침묵, 모든 말을 분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 그녀는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항상 다정하기만 하면 그녀는 상상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자극하지 못하면 그녀의 감정 세계에서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마키아벨리, 대조의 힘은 악의적인 조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리듬을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되 완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때로는 따뜻함을, 때로는 신중함을 당신의 가치를 느끼게 하되 의존하게 만들지 않는 것, 바로 이러한 움직임 계산된 진동이 매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무심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숨기고 다가가고 물러서고 드러내고 파고드는 것을 번갈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드러낸 것은 신비로움을 잃고 완전히 숨긴 것은 연결고리를 잃습니다. 유혹의 다리는 바로 이 두 가지 사이에 균형을 잡는 사람입니다. 여자는 단편적인 남자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남자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감정적인 틀에 박힌 일상은 매력을 없애고 대조는 매력을 되살립니다. 그래서 여자는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남자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너무 소중히 여겨 거리낌 없이 내어주지 않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대부분의 남자가 이 부분에서 실패하는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을 유혹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유혹은 희소성에서 비롯됩니다. 관심의 부족이 아니라 확신의 부족이고 흥미의 부족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의 부족입니다. 여자가 당신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을 때 그녀의 마음은 끊임없이 분석하고 질문하고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상태에서 매력은 필연적으로 생겨납니다. 마키아벨리의 말처럼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놀라움입니다. 놀라움은 전략가의 무기입니다. 놀라움을 주기 위해서는 과장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절제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메시지, 그 뒤를 이을 계산된 침묵, 정확한 칭찬, 그 뒤를 이을 무심한 태도, 강렬한 시선, 그 뒤를 이을 극적인 물러남. 유혹하는 것은 몸짓 그 자체가 아니라 몸짓 사이의 대비입니다. 여성은 감정에 끌리지만 그 감정은 균형이 깨질 때만 생겨납니다. 그래서 항상 예 라고만 하는 남자는 존재감이 없고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아는 남자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는 반항심 때문이 아니라 용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대비를 통해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본질을 포기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레이터, 이 마키아벨리적 원칙은 유혹이 직선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 방향으로만 움직여서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전진하고 물러서야 합니다. 베풀고 거두어야 합니다. 밝히고 그림자를 남겨야 합니다. 그림자가 있는 곳에 신비가 있고 신비가 있는 곳에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비는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아하게 다뤄진 대비는 그녀 안에 당신을 정복하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거저 주어지는 상품이 아니라 노력을 요구하는 보물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관심을 요구하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대조는 당신을 알아가는 과정을 여정으로 바꾸고 여정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마키아벨리, 하지만 대조를 능숙하게 다루는 것은 자만심의 발현이 아니라 지적인 행위입니다. 상대방을 굴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입니다. 혼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너무 쉽거나 안전할 때 존재하지 않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대조는 다음 원칙, 즉 리듬 조절과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질서 있고 전략적이며 계산된 방식으로 예측 불가능해야 합니다. 대조는 신비의 문을 열지만 리듬을 조절하는 것은 그 신비를 과장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적 시도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매혹하는 것은 혼돈이 아니라 혼돈을 능숙하게 관리하여 만들어내는 조화입니다. 유혹자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약속을 많이 하는 사람도,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가장 빨리 달려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시간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을 다스리고, 반응을 다스리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립니다. 유혹은 속도의 게임이 아니라 리듬의 게임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기다려야 할 때, 서두르고 시간을 재지 못하고 관찰해야 할 때 압박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절망하는 군주는 왕관을 잃습니다. 절망하는 남자는 여자를 잃습니다. 조급함은 당신의 절박함을 드러내는 조용한 비명이며 절박한 남자만큼 여자의 욕망을 빨리 꺾는 것은 없습니다. 절박함은 가치 인식을 파괴하기 때문에 매력의 적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쫓아다니면 여자는 더 이상 쫓지 않습니다. 이미 쉽게 얻은 것을 누가 쫓겠습니까? 그러므로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은 단순히 늦게 반응하거나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모든 행동을 신중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든 볼 수 있는 구경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펼쳐질 특별한 순간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감은 모든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열쇠입니다. 항상 손에 잡히는 것은 매력을 잃지만 의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은 마음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이 긴장된 여성은 욕망이 활발한 여성입니다.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은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 또한 의미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너무 빨리 고백하고 너무 일찍 관심을 보이고 감정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열정에 휩쓸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과잉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성은 당신을 계산하고 당신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미 당신을 손에 넣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녀가 당신을 이미 가졌다고 느끼는 순간 매력은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주는 것을 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주지 말고, 모든 것을 즉시 드러내지 말고, 이제 막 첫 장을 읽기 시작했는데 책 전체를 펼쳐 보이지 마세요. 관계의 흐름을 조절할 줄 아는 남자는 전략적인 침묵의 기술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이는 숨거나 유치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할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빈틈을 채우고 그 빈틈에 신비가 담겨 있을 때 욕망은 커져만 갑니다. 반대로 설명이 담겨 있을 때는 욕망이 사라집니다. 전략적인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지혜롭게 사용하면 당신의 모든 메시지를 작은 사건으로 바꿔주는 도구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듬을 조절한다는 것은 감정의 흐름을 정립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고 때로는 멈춥니다. 때로는 계산된 강렬함으로 다가갔다가 그녀가 한 발짝 다가올 수 있도록 살짝 물러섭니다.
이러한 주고받음은 관계를 추격전이 아닌 춤으로 만듭니다. 춤에서는 두 사람 모두 앞으로 나아가지만 추격전에서는 한 사람만 달리게 되는데 남자가 달려서는 안 됩니다. 여성은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에게 끌리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과도함을 피해야 합니다. 지나친 관심은 부담감을 주고 너무 먼 거리는 냉담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완벽한 리듬은 그녀가 흥미를 느낄 만큼 충분히 관심을 받으면서도 호기심을 잃지 않을 정도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행동은 에너지를 없애버립니다.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그녀를 설레게 하지만 그 예측 불가능함은 무질서가 아닌 우아함이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혼란은 그녀를 겁먹게 하고 절제된 매력은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듬을 조절하는 데에는 남성들이 종종 간과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빠른 반응은 항상 조급한 불안, 과도한 관심을 전달합니다. 여성이 당신의 반응 속도를 관찰하는 것은 게임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속도가 당신의 내면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차분하게 반응하는 남성은 자신에게도 삶과 목적 방향이 있으며 그녀는 그의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점이 그녀를 매료시킵니다. 여성은 남성의 세상에 속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존재하고 가치 있는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리듬을 조절한다는 것은 또한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지나치게 설명하거나 존재 허락을 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명을 너무 많이 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정당화하고 모든 부재, 모든 지연, 모든 결정을 설명하려는 사람은 존재감을 잃습니다. 마키아벨리적인 유혹자는 해명하거나 확인하거나 안심시키려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확신에 차서 행동할 뿐입니다. 확신은 자신감을 드러내기 때문에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자신감은 여성의 욕망의 근원입니다. 리듬을 터득하게 되면 강력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과 호흡을 맞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메시지 질문, 감정적 에너지가 당신이 설정한 박제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부드럽고 조용하고 전략적인 이끌기는 최고의 영향력입니다. 리듬을 통제하면 이야기를 통제할 수 있고 이야기를 통제하면 게임 전체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음 마키아벨리적 원칙으로 이어지는데 그 전략은 더욱 미묘하고 심오하며 효과적입니다. 모든 말과 행동이 상대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끌기 위한 전략입니다. 유혹에서든 정치에서든 전쟁에서든 승리는 충동적인 사람의 몫이 아니라 계산적인 사람의 몫입니다. 모든 몸짓, 모든 멈춤, 모든 말, 그리고 모든 침묵이 전략적인 체스판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게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게임을 설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성은 가장 감정적인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적 경험을 가장 잘 이끌어주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심리학의 진정한 비밀입니다. 거짓말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통제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신비롭다는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관심을 보이는 것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고 당신의 존재가 선택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하면 그녀는 당신이 밀어붙여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매료되어 당신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유혹은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순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단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감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전략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터득하면 여자를 정복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힘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혹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것이고, 끌어당긴다는 것은 강요하지 않고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키아벨리즘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남들이 감정만 느낄 때 생각하는 사람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내레이터, 엄숙한 어조, 많은 남자가 사랑을 쫓지만 권력을 쫓는 남자는 극소수입니다. 하지만 유혹에 있어서는 권력이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마키아벨리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 생각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제 비결을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전략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시당하거나 답장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밀려난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유혹의 게임을 규칙 없이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그 규칙, 그 비결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남자들이 감정에 휩싸이는 세상에서 극소수만이 터득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전략적인 유혹의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마음이 아닌 권력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키아벨리조차 여성의 마음을 정복하고 조종하고 지배하기 위해 사용했을 법한 어두운 심리를 파헤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남자는 단 한마디도 하기 전에 이미 유혹의 게임에서 이길지 질지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여자가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몸짓 리듬 에너지, 그리고 그가 공간에 들어오는 방식에서 심오한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감정에 따라 행동합니다. 유혹에 성공하는 소수의 남자는 전략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매력의 가능성을 파괴하는 첫 번째 실수입니다. 감정은 충동적인 행동, 불필요한 말, 과도한 표현을 부추깁니다. 반면 전략은 마치 체스판처럼 모든 단계를 치밀하게 계획하며 목표는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내레이터 감정적인 남자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행동합니다. 그는 호감을 사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며 받아들여지고 싶어 합니다. 그가 그녀에게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 허락을 구하는 듯한 미소, 감히 묻지 못하는 눈빛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남자는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도 마음을 열어 너무 일찍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의 의도를 너무 빨리 드러내고 그 절박한 투명함 속에서 가장 지켜야 할 것, 즉 자신의 힘을 잃습니다. 유혹은 성급한 항복이 아니라 계산된 통제 행위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내레이터 반면 전략적인 남자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감정이나 즉각적인 욕망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공간에 들어서면 먼저 관찰합니다. 그는 여자의 행동 움직임, 주변 환경의 자극에 대한 반응을 관찰합니다. 그는 정보가 곧 힘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유혹은 충동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펼쳐지는 지도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정적 반응을 얻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위치를 구축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그의 관심은 절박하지 않고 선택적입니다. 그의 말은 많지 않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할 때 그는 호감을 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화자를 보면 전략이 승리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감정은 단순합니다. 감정은 통제력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전략은 통제력을 되찾습니다. 남자가 감정에 휩쓸리는 순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패턴을 해석하고 적절한 순간을 선택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유혹은 감정의 강렬함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성을 보상합니다. 여자는 깊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도구로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감정을 그저 끌고 가는 엔진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감정은 당신을 진솔하게 만들지만 전략은 당신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듭니다. 내레이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감정적인 남자는 즉각 반응합니다. 여자가 무슨 말을 하면 그는 바로 대답합니다. 여자가 물러서면 그는 쫓아갑니다. 여자가 관심을 보이면 그는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그의 행동은 예측 가능하고 예측 가능성은 결코 유혹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전략적인 남자는 속도를 조절합니다. 관심을 받을 때 서두르지 않고 무시당할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침착함이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자는 침착함을 내면의 강인함으로 해석하고 그 강인함이 호기심과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전략을 통해 그는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자가 느끼는 감정까지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레이터 남자가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멈추면 여자를 목표로 삼는 대신 심리적인 영역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은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침묵은 질문을 던지며 몸짓은 자신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유혹은 여자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먼저 다가오도록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성이 끌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을 구축하는 기술입니다. 남자가 여성을 쫓아다녀서가 아니라 그가 만들어낸 역동적인 분위기가 여성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남자는 도망치고 전략적인 남자는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절대적인 냉담함이 아니라 감정 지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적인 남자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단지 감정이 게임의 구조를 파괴하지 않도록 할 뿐입니다. 그는 의존적이지 않으면서 관심을 보여야 할 때, 침묵으로 긴장감을 조성해야 할 때, 권력을 잃지 않으면서 기회를 열어줄 계산된 취약성을 보여줘야 할 때를 압니다. 전략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절제는 매력적인 존재감을 구축하는 토대가 됩니다. 남자가 자신의 내면 세계를 다스릴 때 그는 상호작용의 리듬 또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레이터, 이렇게 빛나는 순간 유혹은 혼돈이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 변모합니다. 모든 행동에 목적이 있고 선택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흥미롭고 가장 견고하며 가장 도전적인 선택지가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 말입니다. 감정적인 남자는 다른 남자들과 경쟁합니다. 전략적인 남자는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소수의 여성만이 경험해 본 적 없는 강력한 특별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희소한 것이 유혹하고 계산된 것이 오래 지속되며 정복하려 하지 않고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힘을 발휘합니다. 내레이터 불이 바로 여기서 다음 원칙으로 가는 문이 열립니다. 남자가 유혹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힘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 쉽게 읽히지 않는 것, 그림자 속에 감춰진 본질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그 계산된 신비로움이 바로 다음 부분에서 여러분이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불확실성을 능숙하게 다루는 남자가 왜 가장 매력적인 남자가 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유혹에는 욕망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힘, 논리와 언어를 초월하는 충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힘 중에서 인간의 마음을 언제나 확고하게 지배해 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추구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위험한 마키아벨리적 원칙이 등장합니다. 여자가 당신을 완전히 파악했다고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키아벨리를 떠올려 보세요. 감정을 너무 빨리 드러내는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권력을 잃게 됩니다. 여자는 다른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쉽게 얻는 것을 원하지 않고 저항 없이 얻는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사로잡는 것은 그림자 숨겨진 것, 얽혀 있는 것입니다. 신비로움은 우연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미스터리는 매우 정교한 무기라서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평범한 남자를 매력적이고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잊을 수 없는 인물로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내레이터 미스터리의 진정한 매력은 절대적인 침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숨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키아벨리가 옹호했을 법한 진정한 미스터리는 정보를 계산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연결될 만큼만 드러내되 예측 가능할 만큼은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를 당신의 세계로 초대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문을 한꺼번에 열어젖히는 것은 안 됩니다. 닫혀있는 모든 문은 필연적으로 그녀가 답을 원하는 질문이 됩니다. 마키아벨리의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미스터리가 진지한 표정을 짓고 말을 아끼고 쿨한 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미스터리가 아니라 미성숙함입니다. 진정한 미스터리는 의도를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 드러낼지, 언제, 그리고 왜 드러낼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성격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강렬하게 쓰인 장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결코 결말을 미리 드러내지 않는 책과 같아야 합니다. 내레이터 첫 만남에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대신 단편적인 정보와 계산된 침묵을 활용하는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그녀가 그의 과거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명확하게 대답하지만 항상 미완의 단서, 더 알고 싶어지는 불완전한 세부 사항을 남겨둡니다. 그는 확신에 차서 말하지만 결코 이해받고 싶어 안다라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남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제하기 때문에 힘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통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통제합니다. 마키아벨리 보세요.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여성도 흥분을 추구하며 흥분은 대조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부분적으로는 접근 가능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불가사의할 때 그녀의 마음속 원초적인 메커니즘, 즉 호기심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일단 불붙은 호기심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더 알고 싶어하고 당신의 침묵을 해석하고 싶어하고 당신의 몸짓을 관찰하고 싶어하고 당신이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을 이해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드러내는 남자는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니라 정적인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신비에 쌓인 남자는 그녀가 갈망하는 풍경이 됩니다. 탐험하세요. 내레이터 신비로움은 당신의 행동에서도 드러납니다. 당신은 계획을 미리 발표하지 않고 실행합니다. 당신은 감정을 설명하지 않고 다스립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정확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충동을 제어하는 이러한 능력이 당신의 존재를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그녀는 당신에게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고 바로 그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당신을 생각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예측 가능성이 욕망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너무 쉽게 다가오고 너무 분명하고 너무 헌신적이면 여자는 매력을 불러일으키는 불확실성의 불꽃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로움은 일시적인 변덕이 아닙니다. 모든 유혹에 필요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일부는 이해하지만 당신을 움직이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느낌을 주어야 합니다. 내레이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드러납니다. 당신의 신비로움을 불안감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불안정한 남자는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두려워 숨습니다. 강한 남자는 자신의 본질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절제합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마키아벨리적인 신비는 의도적이고 세련되며 감정 조절을 통해 구축됩니다. 여자는 당신이 약함 때문에 무언가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강함 때문에 드러내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느낍니다. 마키아벨리는 드러낼 것을 통제하면 여자의 감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노출을 제한할수록 여자의 감정적 투자는 증가하고 여자가 투자하게 되면 이미 절반은 이긴 것입니다.
내레이터, 바로 이러한 감정적 대조 보이는 것과 숨겨진 것, 접근 가능한 것과 불가사의한 것 사이의 긴장감이 마키아벨리적 유혹의 다음 원칙으로 이어집니다. 핵심은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남자는 유혹이란 상대를 기쁘게 하고 자신이 선하고 신뢰할 만하며 배려심이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실패의 근원입니다. 상대를 기쁘게 하려 애쓰다 보면 스스로를 낮추게 되고 스스로를 낮추면 힘을 잃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은 옳은 것이 아니라 충격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유혹은 정치와 마찬가지로 부드러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조로 이기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너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너무 헌신적이고 너무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남자를 친숙한 대상으로 여기게 되고 완전히 익숙한 것은 매력을 잃습니다. 욕망은 절대적인 안정감이 아니라 미묘한 긴장감에서 비롯됩니다. 핵심은 완벽한 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반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남자, 항상 곁에 있는 남자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타나고 의도적으로 사라지는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혹의 기술에서 예측 가능성은 욕망의 죽음입니다. 감정적 대조는 유혹하는 사람과 의존하는 사람을 구분짓는 전략입니다. 그것이 바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여성의 마음을 움직이며 모든 몸짓, 모든 침묵, 모든 말을 분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 그녀는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항상 다정하기만 하면 그녀는 상상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자극하지 못하면 그녀의 감정 세계에서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마키아벨리, 대조의 힘은 악의적인 조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리듬을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되 완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때로는 따뜻함을, 때로는 신중함을 당신의 가치를 느끼게 하되 의존하게 만들지 않는 것, 바로 이러한 움직임 계산된 진동이 매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무심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숨기고 다가가고 물러서고 드러내고 파고드는 것을 번갈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드러낸 것은 신비로움을 잃고 완전히 숨긴 것은 연결고리를 잃습니다. 유혹의 달인은 바로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을 잡는 사람입니다. 여자는 단편적인 남자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남자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감정적인 틀에 박힌 일상은 매력을 없애고 대조는 매력을 되살립니다. 그래서 여자는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남자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너무 소중히 여겨 거리낌 없이 내어주지 않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대부분의 남자가 이 부분에서 실패하는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을 유혹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유혹은 희소성에서 비롯됩니다. 관심의 부족이 아니라 확신의 부족이고 흥미의 부족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의 부족입니다. 여자가 당신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을 때 그녀의 마음은 끊임없이 분석하고 질문하고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상태에서 매력은 필연적으로 생겨납니다. 마키아벨리의 말처럼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놀라움입니다. 놀라움은 전략가의 무기입니다. 놀라움을 주기 위해서는 과장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절제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메시지, 그 뒤를 이을 계산된 침묵, 정확한 칭찬, 그 뒤를 이을 무심한 태도, 강렬한 시선, 그 뒤를 이을 극적인 물러남. 유혹하는 것은 몸짓 그 자체가 아니라 몸짓 사이의 대비입니다. 여성은 감정에 끌리지만 그 감정은 균형이 깨질 때만 생겨납니다. 그래서 항상 예 라고만 하는 남자는 존재감이 없고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아는 남자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는 반항심 때문이 아니라 용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대비를 통해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본질을 포기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레이터 이 마키아벨리적 원칙은 유혹이 직선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 방향으로만 움직여서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전진하고 물러서야 합니다. 베풀고 거두어야 합니다. 밝히고 그림자를 남겨야 합니다. 그림자가 있는 곳에 신비가 있고 신비가 있는 곳에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데비는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아하게 다뤄진 데비는 그녀 안에 당신을 정복하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거저 주어지는 상품이 아니라 노력을 요구하는 보물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관심을 요구하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대조는 당신을 알아가는 과정을 여정으로 바꾸고 여정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마키아벨리, 하지만 대조를 능숙하게 다루는 것은 자만심의 발현이 아니라 지적인 행위입니다. 상대방을 굴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입니다. 혼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너무 쉽거나 안전할 때 존재하지 않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대조는 다음 원칙, 즉 리듬 조절과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질서 있고 전략적이며 계산된 방식으로 예측 불가능해야 합니다. 대조는 신비의 문을 열지만 리듬을 조절하는 것은 그 신비를 과장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적 시도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매혹하는 것은 혼돈이 아니라 혼돈을 능숙하게 관리하여 만들어내는 조화입니다. 유혹자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약속을 많이 하는 사람도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가장 빨리 달려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시간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을 다스리고 반응을 다스리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립니다. 유혹은 속도의 게임이 아니라 리듬의 게임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기다려야 할 때, 서두르고 시간을 재지 못하고 관찰해야 할 때 압박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절망하는 군주는 왕관을 잃습니다. 절망하는 남자는 여자를 잃습니다. 조급함은 당신의 절박함을 드러내는 조용한 비명이며 절박한 남자만큼 여자의 욕망을 빨리 꺾는 것은 없습니다. 절박함은 가치 인식을 파괴하기 때문에 매력의 적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쫓아다니면 여자는 더 이상 쫓지 않습니다. 이미 쉽게 얻은 것을 누가 쫓겠습니까? 그러므로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은 단순히 늦게 반응하거나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모든 행동을 신중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든 볼 수 있는 구경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펼쳐질 특별한 순간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감은 모든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열쇠입니다. 항상 손에 잡히는 것은 매력을 잃지만 의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은 마음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이 긴장된 여성은 욕망이 활발한 여성입니다.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은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 또한 의미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너무 빨리 고백하고 너무 일찍 관심을 보이고 감정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열정에 휩쓸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과잉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성은 당신을 계산하고 당신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미 당신을 손에 넣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녀가 당신을 이미 가졌다고 느끼는 순간 매력은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주는 것을 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주지 말고 모든 것을 즉시 드러내지 말고 이제 막 첫 장을 읽기 시작했는데 책 전체를 펼쳐 보이지 마세요. 관계의 흐름을 조절할 줄 아는 남자는 전략적인 침묵의 기술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이는 숨거나 유치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할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빈틈을 채우고 그 빈틈에 신비가 담겨 있을 때 욕망은 커져만 갑니다. 반대로 설명이 담겨 있을 때는 욕망이 사라집니다. 전략적인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지혜롭게 사용하면 당신의 모든 메시지를 작은 사건으로 바꿔주는 도구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듬을 조절한다는 것은 감정의 흐름을 정립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고 때로는 멈춥니다. 때로는 계산된 강렬함으로 다가갔다가 그녀가 한 발짝 다가올 수 있도록 살짝 물러섭니다. 이러한 주고받음은 관계를 추격전이 아닌 춤으로 만듭니다. 춤에서는 두 사람 모두 앞으로 나아가지만 추격전에서는 한 사람만 달리게 되는데 남자가 달려서는 안 됩니다. 여성은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에게 끌리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과도함을 피해야 합니다. 지나친 관심은 부담감을 주고 너무 먼 거리는 냉담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완벽한 리듬은 그녀가 흥미를 느낄 만큼 충분히 관심을 받으면서도 호기심을 잃지 않을 정도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행동은 에너지를 없애버립니다.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그녀를 설레게 하지만 그 예측 불가능함은 무질서가 아닌 우아함이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혼란은 그녀를 겁먹게 하고 절제된 매력은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듬을 조절하는 데에는 남성들이 종종 간과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빠른 반응은 항상 조급한 불안, 과도한 관심을 전달합니다. 여성이 당신의 반응 속도를 관찰하는 것은 게임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속도가 당신의 내면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차분하게 반응하는 남성은 자신에게도 삶과 목적 방향이 있으며 그녀는 그의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점이 그녀를 매료시킵니다. 여성은 남성의 세상에 속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존재하고 가치 있는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리듬을 조절한다는 것은 또한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지나치게 설명하거나 존재 허락을 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명을 너무 많이 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정당화하고 모든 부재, 모든 지연, 모든 결정을 설명하려는 사람은 존재감을 잃습니다. 마키아벨리적인 유혹자는 해명하거나 확인하거나 안심시키려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확신에 차서 행동할 뿐입니다. 확신은 자신감을 드러내기 때문에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자신감은 여성의 욕망의 근원입니다. 리듬을 터득하게 되면 강력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과 호흡을 맞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메시지 질문, 감정적 에너지가 당신이 설정한 박자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부드럽고 조용하고 전략적인 이끌기는 최고의 영향력입니다. 리듬을 통제하면 이야기를 통제할 수 있고 이야기를 통제하면 게임 전체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음 마키아벨리적 원칙으로 이어지는데 그 전략은 더욱 미묘하고 심오하며 효과적입니다. 모든 말과 행동이 상대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끌기 위한 전략입니다. 유혹에서든 정치에서든 전쟁에서든 승리는 충동적인 사람의 몫이 아니라 계산적인 사람의 몫입니다. 모든 몸짓, 모든 멈춤, 모든 말, 그리고 모든 침묵이 전략적인 체스판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게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게임을 설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성은 가장 감정적인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적 경험을 가장 잘 이끌어주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심리학의 진정한 비밀입니다.
거짓말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통제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신비롭다는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관심을 보이는 것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고 당신의 존재가 선택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하면 그녀는 당신이 밀어붙여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매료되어 당신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유혹은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순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단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감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전략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터득하면 여자를 정복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힘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혹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것이고, 끌어당긴다는 것은 강요하지 않고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키아벨리즘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남들이 감정만 느낄 때 생각하는 사람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내레이터, 엄숙한 어조, 많은 남자가 사랑을 쫓지만 권력을 쫓는 남자는 극소수입니다. 하지만 유혹에 있어서는 권력이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마키아벨리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 생각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제 비결을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전략입니다.